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난전 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 이천입니다. 반가. 오늘은 아침 오전에 귀농귀천 교육이 있어갖고 제가 귀농귀천 전담은 아니고 이제 귀농귀천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 이제 저희한테 여러 가지 경험들 하기 위해서 저희 농원에 오세요. 그럼 저는 제가 농사를 지면서 느꼈던 점, 농업이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 귀농귀천을 거의 다 포기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농담이고, 어떤 뜻이냐면, 도시에서 경쟁도 치열하죠. 음식점을 하든, 직장 내에서도 치열하고. 그럼 농업은 뭐 치열하지 않을까요? 농업도 이런 얘기 해요. 보통 나는 안 되면 때려치고 다 됐어. 농사나 지러 갈까? 그거 다 무스갯소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도 굉장히 치열하죠. 사람이 사는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데, 다만 이제 농업을 하게 되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성 같은 거 있잖아요. 농업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또 어떤 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좀 즐거움. 그렇죠. 식물을 키우는 그런 즐거움이 더 따를 뿐이지 수익은 도시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농업 인구는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농업 인구는 현재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이 사라지는 거는 수익이 안 생기고 농촌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촌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농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농업도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 경쟁력도 하지만 경쟁을 하지만 해외하고도 경쟁하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논을 하면 한 200만 평, 사과를 하도 몇만 평. 그렇게 해서 대규모화돼서 그런 회사들,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인들이 규모화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 규모화된 곳에 농업의 취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죠. 그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약에 이혼 농장이 이제 대기업처럼 잘 됐어요. 농업 분야야. 꽃을 나는 키우는데 젊어서 원예학과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분들이 취직을 하고 싶어. 근데 갔더니 복지나 급여가 대기업 수준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야. 그런데 꽃도 키우고 되게 즐거워. 그럼 당연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안 가고 오겠죠. 물론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되기 쉽진 않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거죠. 농업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농업은 인구는 줄어야 되고 그 중에서 규모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데 농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농업을 중에 이렇게 틈새 시장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나는 이 부분에 최고로 재배하는 딸기를 남들이 요만하게 클 때 이렇게 크게 키우고, 예를 들어서 정말 맛있게 키우면 아주 고부가 가치 산업화할 수 있는 거는 규모하고 상관없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규모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시민들인데, 막연하게 농업은 쉬운 거야. 이런 분들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업,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또 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을 키워서, 농업으로 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새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전기, 난방비 많이 들어가서, 예를 들면 내가 노후에 전원주택이나 시골에 가서 조그만한 게 그냥 어차피 먹을 거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는데 내가 무슨 취미생활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하우스나 아니면 작은 거 하나 쳐서 난을 키우면서 지인들을 불러서 난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특이한 난 카페를 하겠다.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아주 독창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신 분 중에서 난파라에서 재배법 시간에 왜 그런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런 게 떠올라갖고, 3시간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약간 좀 지쳐갖고. 오늘은 난파라요 제법 시간인데,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자, 과연
이게 지난주에 판매했던 건데, 이렇게 보면, 분갈이는 언제 하나요? 되게 쉬우잖아요. 그럼 분갈이 언제 하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선생님들. 분갈이 언제예요? 봄에. 그죠? 봄에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도 많이 해요. 나는 뭐 봄이라고 딱 단정되어 있진 않으니까. 그러면, 분갈이를 왜 하는지를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화분에서 난이 넘친다 그래서 분갈이 반드시 할 필요 없어요. 왜? 착색난이잖아요. 넘칠 수 있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없나? 여기는 벌버필밖에 없다.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화분보다 더 크게 넘어가면 분갈이 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거,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분이 작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넘어가면 아무래도 화분 크기에 비해서, 식물 크기에 비해서 화분이 작으니까 수분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하긴 하는데 가장 큰 거는 그거보다 식재입니다, 식재. 난초는 일반 식물하고 틀려요. 외떡잎 식물이고 착생식물이고 공기 중에서 수분도 적당히 얻을 수 있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화분이 적다고 결코 죽진 않습니다. 어디서 문제냐면 이 식재라고 하면 흙이죠, 흙.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상토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식재라고 하는데, 난초의 착생난초는 주로 거의 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수태. 그 다음에 바크, 나무 껍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트모스도 좀 일부 있고, 난석은 동양난 같은 경우 쓰기도 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이 식재의 수명이 있죠. 그 수명이 보통 국산 바크는 1, 2년이면 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새 코코피트나 코코넛으로도 많이 하는데, 태국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저는 가정에서 쓰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태국에서 보통 농사를 지면 난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나가는데 1년에서 2년 사이에요. 그 안에 식재가 문제 없죠. 그죠? 근데 빨리 썩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수태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수태에서 아주 고급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3년은 갑니다. 뉴질랜드 바크도 3년은 가요. 그래서 수태나 바크의 수명이 다 되면 부식이 되고 산화되니까 뿌리가 썩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키우다 보니까 병에 걸리든 다른 이유에서 뿌리가 다 썩었어. 그럼 분갈이를 해줘야죠. 새로운 식재로 갈아주고 다 기존의 썩은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화분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 크기가 작아서 분갈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거보다는 수태나 바크, 즉 식재의 수명이 다 돼서 분갈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갈이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거의 다 되나 한여름과 한겨울은 피하시는 게 좋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이외에는 요즘 같은 경우도 분갈이 많이 합니다. 가을철에도. 난초 같은 경우는 가을에도 분갈이 많이 하고 봄에도 하는데 어떤 때는 봄보다 가을이 더 많이 하는 때도 있어요. 왜? 봄철에는 꽃이 피잖아요. 물론 카틀리아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 있죠. 일부 카틀리아는 지금 꽃이 피니까 꽃 지고 나서 분갈이를 하죠. 봄철에도 하고 하는데 주로 덴드로비움이나 기타 대부분의 난들이 봄에 많이 집중적으로 피기 때문에 봄에 피려고 하는 애들을 분갈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 다음에 분갈이하면 보통 여름 되기 전에 한 2-3달 전에 분갈이 하는 게 좋고 겨울 오기 전에 지금 딱 분갈이 시즌이죠. 지금 카틀리아들 막 넘치는데 꽃대가 없이 더 잘하는 애들은 분갈이를 지금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래서 분갈이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난주에 판매했던 것 중에서요. 가장제가 입문자용이라고 판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덴드로비움 2종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2종류에 대해서 분갈이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2개 다 사실은 분이 작으니까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거 말고 이런 화분 같은 데 껴놓으면 안 쓰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작은 데서도 충분히 클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덴드로비움 디어 마이 프렌드는 보시면 요 사이즈면 분이 아직 안 넘쳤죠.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잘 키우려면 분갈이를 얘도 해주는 게 낫죠. 지금은 여기서 내년까지, 농장에서는 내년까지 키워요. 근데 가정에서는 뿌리가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매번 뽑아보는데, 농장에서 사든, 저희 농장에서 사든, 어디에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분을 가는데 요점은 사면
이렇게 해서 뿌리를 뽑아보죠. 그죠? 뿌리를 뽑았더니 수태가 이상이 없어요. 멀쩡하죠? 수명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뿌리도 멀쩡해. 그럼 분갈이 안 해도 되고, 또 분갈이 하게 되면 이걸 안 띄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수태만 더 붙여갖고 하면 돼. 큰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작을 때는 마디 하나 정도. 그만큼만 크면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2년, 3년 가니까.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하시는데, 마이프렌드는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큰 거, 랑가라도 무방하고, 지금 이걸 보면, 얘가 아등크마가 포켓노브인데 뽑으니까 이런 경우예요. 같이 봤는데, 보세요. 자, 이건 저희가 바크하고 수태를 심었는데, 자, 똑같이 심었는데, 얘는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얘가 수태가 멀쩡하죠. 이거 수태 상했죠. 상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그대로 붙여서 수태만 더 덧대서 갈아도 되고, 그냥 놔둬도 되고, 이거는 반드시 가는 게 좋죠. 이미 식재가 다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 식재가 다 됐고,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뿌리도 썩 좋진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태가 돼요. 이미 색깔도 봐도 벌써 가지맛이 갔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털고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이 정도면 수태가 다 돼서 이게 바스라지잖아요. 그죠? 보시죠. 이렇게. 네. 그럼 수태 다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못 키워, 더 이상. 잘 가야 내년쯤 봄까지 가는데 봄까지 가더라도 자꾸 뿌리가 썩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뿌리 상해도 괜찮아요. 작업할 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턴다. 이게 뿌리 다 나가면 내일 모레 겨울인데 아니요. 그 안에 뿌리 충분히 내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 털고. 아등컴 포켓너브는 제가 대부분 이럴 것 같아요. 구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다 털고, 뿌리 다 자른다. 밑에. 긴 뿌리 다 자르고, 요렇게 해서 새로 분갈이를 수태를 넣고, 분갈이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크겠죠. 자,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요거는 분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등컴 포켓너브는 분갈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덴드로비움 중에서 저온계입니다. 저온. 노빌 타입이에요. 그래서 꽃이 옆구리에서 피는 애들이 보통 저온 타입이라 했잖아요. 이런 저온 타입의 특징 말씀드리면 이 두 개 다 빛이 많이 필요해요. 거의 직사광선에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직사광선에서는 보통 직사광선에서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잖아. 그래서 보통 베란다에서 햇빛이 아주 짱짱하게 드는 곳에 두고 두 개 다 저온, 그러니까 꽃이 피려면 저온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년 봄까지 꽃대가 올라올 때까지 꾸준히 계속 온도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몇 도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꽃이 피는 조건은 15도 정도 선이면 충분히 꽃이 핍니다. 근데 그 밑으로 떨어져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5도도 견딜 수 있고 3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떨어지면 잎이 빨리 우르르 쏟아질 거예요. 잎이. 우르르 또 쏟아지고 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노빌 타입은 잎이 우르르 쏟아지고 꽃대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곳에서 키우면 15도 정도에서 키우면 잎이 안 떨어진 경우도 있고 좀 몇 개 떨어져 봐야 몇 개 하얗지고 나머지는 꽃이 달리죠. 그럼 어떤 게 더 이쁘냐 그러면 뭐 스타일마다 틀린데 잎이 달린 게서 꽃이 피는 거 이쁘다 보는 분도 있는데 덴드로비움의 진짜 매력은 잎이 다 떨어지고 꽃이 다 달렸을 때가 훨씬 더 매력이죠.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벌버필름 그란디플로리움은 보면 4번이죠. 벌버필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벌브는 통통한데 뿌리는 좀 얇은 편이에요. 이런 애들은 식재가 그러니까 화분이 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을 주고 빨리 말려. 정말 빨리 말라야 돼요. 왜냐면 얘는 건조한 지역에서 건조에 굉장히 강해요. 대신에 공중습도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물 주면 빨리빨리 말라야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벌버필름은 반드시 분이 낮은 분으로 키우고 바크보다는 수태가 훨씬 유리하다. 수태나 피트머스 같은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분은 이 정도. 그리고 그거보다는 또 부작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잘 큽니다. 얘네들이 원래 나무에 붙어서 자랄 때 거기서 물이 오면 나무에 비가 오면 나무에 붙어 살면서 물을 흡수 딱 했다가 저장했다 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말렸다 물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부작으로 했을 때가 좋다. 나무나 뭐 굴피가 됐든 뭐 토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판에 붙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런 벌버필름들은 주로 나무 그늘 밑에서 크기 때문에 반양지
양지보단 반 그늘이 훨씬 더 잘 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식재 보니까 얘도 이미 식재가 높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는 높으면 뿌리가 내려서 다 썩어요. 그래서 낮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 되게 낮죠? 그래서 잘하잖아요. 요거 털고 분갈이 하시면 돼요. 분갈이 할 때는 당연히 요 사이즈까지 여기부터 여기니까 한 10cm 정도 화분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그리고 수태 멀쩡하니까 수태 그대로 놔두고 수태만 덧대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엔시클리아 포리아이는 가격대가 좀 있다 그랬죠. 있고 지금 보니까 분갈이도 내년 봄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안 해도 되고 보면 만약에 토분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거 토분으로 키우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스타일들은. 왜냐면 카틀리아하고 에시클리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에시클리아 같은 경우도 정말 건조에 얘도 강해요. 잘 말라야 되기 때문에 이 슬립분에서 다음에 큰 분으로 가서는 조금 힘들고 토분으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수태하고 다 이상 없어요. 아주 좋아요. 위에만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상한 이끼하고 상한 수태하고 이끼만 풀만 이렇게 제거해주고 다시 분갈이해서 토분으로 분갈이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엔시클리아는 남미 쪽에서 한 500에서 1200고지에서 살고 자생합니다. 그리고 꽃은 저온철이 상관없이 그냥 꽃이 펴요. 때 되면 피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연중 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향은 티향, 차향이라는데 도대체 그 티향이라고 써놓으면은 대표적인 티가 뭘까요? 난 그건 좀 모르겠더라고요. 티는 무슨 티일까? 녹차? 아니면 무슨 차? 뭐 하여튼 차향이래요. 차향. 그리고 이런 스타일들은 특히 남미 쪽은 대부분이 그런데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말렸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물을 주는 게 좋죠. 말렸다 준다는 게 가장 포인트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펠레노프시스 라브켄시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계속 키워도 되는데 이거 잘하면 저희는 묶어놨잖아요. 잘하면 계속 처질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키울 때는 원래대로 저희는 농장에서 이렇게 키웠지만 늘어지게 키워야 돼서 사진의 영상처럼 보시는 것처럼 부작으로 잎이 이렇게 늘어나게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지금 이대로 키우면 나중에 계속 이렇게 이러다가 부러져요. 그래서 숙이고 이렇게 키워야 돼. 이렇게. 망분이나 분이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뽑아서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꽂아갖고 그렇게 키워도 되고. 근데 이왕이면 키울 때 멋스럽게 키우기 위해서는 나무판이나 해고판 같은데 부작으로 해서 거꾸로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얘도 똑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좀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따뜻하냐? 제가 보통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주고 12도에서 15도 정도가 더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꽃 피는 거는 얘도 때가 없습니다. 약간 부정기적으로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리오 리틀 트레저는 없네. 샘플도 없네요. 리틀 트레저는 저희가 아마 분갈이가 다 돼서 가서 분갈이 할 필요가 없고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똑같이 키우면 돼요. 카틀리아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고 10번에 쿠퍼킨이 쿠퍼킨 보면 슬립분에 심었고 얘도 보면 모르면 뽑아보세요. 모르면 그냥 뿌리 좀 상하도 괜찮아요. 모르면 뽑죠. 이게 겉에서 봤을 때는 수태가 되게 상한 것 같죠. 상해 보이죠. 근데 뽑아서 보면 겉에만 그럴 거야 아마. 거기에 이거 토분이나 부작으로 바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직 것도 안 피니까. 자, 뽑아보면 자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이 다르게 아주 깨끗하죠. 뿌리도 깨끗하죠. 그러면 수태 수명은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수태 수명이 어때요? 새 거예요. 거의 새 거고 위에만 이끼가 끼고 벌레들이 갉아먹어서 이끼를 갉아먹어 특히 모기 유충이 많이 갉아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위에만 뜯어보면
이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푼 바꾸고 싶은 부분은 요 사이즈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겠네. 작으니까. 그리고 젤시스템 푼 안 갈고 요대로 키우는데 저희가 높게 안 했죠? 낮게 심었어요. 통질성이나 수분이 잘 말르도록. 그래서 이거 분갈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카텔리 키우는 방법은 여느 카텔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잎이 조금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럼 빛이 조금 더 세도 된다. 조금 더 세도 되고. 저 키우시면 되고. 다음에 싱잉 핑크돌. 이런 애들이죠. 핑크돌은 꽃대가 몽어리가 있는 데로 가서 분갈이 하지 마시고 꼭 보시고 분갈이 지난 다음에 수태 빼보고. 똑같아요. 수태를 갈아야 될지 안 될지는 작업을 해서 모르겠으면 뽑아봐라. 뽑는다. 그리고 내가 이거 전에 보니까 딱 뽑는 순간에 으드득 하고 느낌을 보니까 뿌리가 괜찮아요. 멀쩡해. 그러면 그리고 뿌리 아주 좋죠. 그리고 수태도 멀쩡해요. 그러면 이거 덧대서만 키우면 되고, 혹시 여기 죽은 뿌리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하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된 뿌리는 안에 뿌리가 아예 없을 때는 이거라도 살려서 키워야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뿌리가 많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와 있는 애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분갈이 해주면 좋다. 그죠? 이거 자른다고 문제 안 생깁니다, 전혀. 이거 애지중지 나온 거 뿌리 아낀다고 되지 않고요. 그죠? 뿌리가 난초 뿌리는 똑같은 구조인 것 같지만 화분 속에 들어가는 놈하고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자란 에어릴리오트하고는 좀 틀려요. 자라는 습성이 틀리기 때문에 얘를 굳이 분 속으로 다시 분갈이 할 때 집어넣을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G2번 모샤에 모샤의 실리아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거 분갈이 해야 되나요? 봐요. 눈으로 볼 때 식재 멀쩡하죠. 그리고 아직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뽑아보면 뿌리가 살짝만 돌았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제 도네요. 여기 약간 도니까 그대로 놔둬서 여기서 내년까지 꾸준히 키워도 상관없다. 분은 갈아도 되나 식재 갈 필요 없고, 그죠? 바꿀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그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의 퍼프라타는, 15번이고, 13번이 퍼프라타가 없네? 매도 없네? 퍼프라타도 화분 간 거 있잖아요. 화분 간 거 그대로 키워도 되고, 식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아까 얘를 또 까먹었다. 예, 세라토스트라에서 7번에 필리핀ensis 있잖아요. 요거는 건조에 굉장히 강하고, 겨울철에 따뜻해야 되고, 여름에 시원해야 돼요. 근데, 요런 애들은 제가 해보니, 이런 슬립분보다, 저희는 이제 모종 때부터 슬립분에 키웠는데, 슬립분보다는 토분이 훨씬 좋습니다. 건조한데. 그리고, 빛은 이것도 반양지 정도가 좋고, 부작했을 때 훨씬 더 키우기 쉽습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에 14번에 하트레 필요한 상징했고, 15번 하트레 바시피치아이 커시알바. 15번. 4개구나. 요런 경우가 참 애매하죠. 이렇게. 애매하죠. 요거는 여기서 봄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봄을 미리 갈겠다. 그럼 뽑아서 분갈이해도 전혀 문제 없고, 식재도 보면 얘도 뽑으면 아마도 얘도 식재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뽑아볼까요? 백문이 무료 1년이라고. 무조건 뽑아봐야죠. 뽑을 때는 물에다 충분히 적셨다 뽑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뽑았습니다. 물이 멀쩡하죠? 스텝 멀쩡하죠? 그러면 그대로 덧대서만 그냥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얘가 6cm 화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9cm에서 10cm까지. 이제 6cm면 여기 하나가 내 손가락 하나가 1cm가 조금 넘어요. 1cm, 1cm 이렇게 하면 8cm잖아요. 그래도 큰 거예요.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크면 절대 안 된다. 난초 죽이고 싶은 분들은, 방송을 보시면 죽이고 싶은 분들은 그냥 분 큰 거 쓰세요. 네? 흙으로 심으세요. 물 매일 주세요.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면 쉽게 안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 고집대로 식물을 키우지 말고 식물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인데,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난초 중에 특히 쥐생난 말고 이런 착색난초들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을 주고 나서 2, 3일은 말려놓고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어떤 분은 말리라 했더니 또 뭐 한 달, 두 달을 말려. 그건 아니죠. 살 수는 있고 죽지는 않으나, 사람 보면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견디죠? 아침 안 먹어도 되죠. 점심, 저녁 이틀 굶을 수 있어요. 많이 배고프겠지. 일주일도 버텨요. 물을 먹으면. 밥은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버틸 수 있나? 아무튼 버틸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매 새끼 먹잖아요. 새끼 먹고. 그러니까 식물도 너무 말리지 말고, 아주 말려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말렸다가 주고 말렸다 줘야 돼. 사람들 소화 다 되고 다시 밥 먹고 소화 다 되고 밥 먹잖아요. 그죠? 뱃속에 배고프면 먹듯이 얘네들도 마르면 이게 배고픈 거야. 그럼 다시 물을 주는 건데, 이런 경우 겨울철에 우리 집이 너무 추워. 아니면 우리 집 강원도야. 추워도 너무너무 추워서 그럴 때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마르지도 않아. 그잖아요. 식물체 내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놔야지 추위도 잘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달도 안 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온도가 계속 5도, 6도, 7도 막 이렇게 떨어져. 근데 나는 더 이상 난방도 못해. 그럴 땐 말려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겨울철에도 따뜻해지고 햇빛 받고 자라면 겨울철에도 자랍니다.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한여름에 안 자라지.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 카틀리아 아클란디아이는 없네. 아클란디아는 또 샘플까지 다 나와서 없고, 아클란디아이는 아주 더더욱 카틀리아 중에서 훨씬 더 건조함에 강합니다. 암석에서 자라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클란디아는 또 반드시 말렸다 키워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나는 며칠마다 물을 주나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마르면 주시는 거지. 그죠? 그래서 며칠마다 주면 하도 귀찮고, 아니면 잘 모르니까 일주일 한 번 주세요. 왜? 일주일 한 번 주면 적어도 물에 빠져서 습해서 죽진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카틀리아 트리아나 AC 버리지는 이렇게 저희가 분에다 키웠어요. 이거 뽑아보면 알 거예요. 이게 뽑아보면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어이구, 이게 우두둑 분 사이즈는 여기서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대로 더 키울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분으로 키우려면 여기다 구멍을 좀 더 뚫어주는 게 좋아요. 들고 말르니까. 그래서 뽑아보면, 자, 겉보기와는 틀리게 이것도 수태가 아주 깨끗합니다. 깔끔해요. 그죠? 그래서 수태 안 갈아도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키워도 되고, 농원에서는 이렇게 바크가 들어있어요. 통기성 확보 때문에 바크가 들어있는데, 저희도 이제 바크는 안 쓰려고. 이 양을 오히려 줄이지, 옛날에 키울 때 바크를 깔아준 이유는 분이 옛날에 이렇게 깊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오니까 너무 깊어. 아니면 이거 수태로 다 쓰기에는 안 말라. 그러니까 바크를 깔아줬는데, 이 바크가 꼭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바크가 습하고 곰팡이도 생기고 써서 바크를 안 쓰고, 저희도 이렇게 낮게 심으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분 안 심고 슬립분이나 좀 낮은 분 있잖아요. 그걸로 심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대로 옮기고, 여기 위에 있는 이끼 난 부분하고 풀 있는 부분, 요것만 이렇게 통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그대로 키우면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대륜들은 분갈이 할 때 사실 조금 더 커야 돼요. 분이. 보통 제가 1cm 들어가는 분으로 분갈이 하는데 2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둘레가 양쪽에 이게 두 마디 들어가는 정도면 이만해지잖아요. 넣어도 되나? 높이는 낮게 해야 된다. 높이는 낮게. 특히 어크리아나는 이런 대륜 계통은 조금 높아도 돼요. 일반 거보다. 이 정도 높이까지 괜찮아요. 이런 높이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어크리아나 같은 경우는 더 높으면 큰일 나고. 이거 분 이렇게 깊잖아요. 100% 썩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 내려가지 않아요.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라비아타 T4가 19번. 라비아타 T4가 이런 경우도 보세요.
받았어. 근데 분갈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당연히 분갈이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수태 익히 볼게요. 무조건 꺼내서 모르면 봐야 돼요. 오, 뿌리가 아주 좋죠. 형태 좋아. 그럼 이것도 덧대서 그냥 심으면 돼요. 근데 뽑아봤더니 썩은 뿌리 있으면 제거한다. 식재가 오래돼서 썩고 냄새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수태가 깔끔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도 나쁘진 않아요. 나는 갖고 왔는데 어차피 분갈이 할 거, 이 기존 수태가 한 1년 정도 됐다면 내가 새로 넣은 거라고 따져보면 1년 뒤에 나머지 수태는 2년 뒤에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예 난 다 턴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무자비하게 털지 마시고, 이렇게. 식재가 아주 안 좋으면 몰라도 이렇게 털어서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맥시마 T4는 없네요. 나가서 큰 대형으로 큰 거 꼽힌 거 보내드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식재하고 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 하실 필요 없고 꽃 다 감상하시고 내년 봄에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 이상한 얘기, 농업 얘기 해갖고 제가 농업 얘기 나오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드라마는 아니지만 농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농업이 뭐 아무나 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 들어서 그 전문성이 있어야지. 당연히 농업은 어떤 농사를 짓든 고추 농사를 짓든 배추 농사를 짓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돼. 농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어디 가셔서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지러 가실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뭐 다 때려치고 난이나 키우러 갈까 뭐 그건 저한테 오시면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갈이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한테 질문은 너무 많이 와요. 언제 분갈이 해야 되나요?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속을 못 봤는데.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줄 때 화분 속 확인해 보시고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식재가 오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뽑아 보세요. 그 이후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거기 있습니다. 아시겠죠? 난초가 너무 어려워요. 이 세상에 난초가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른 식물에 비해서 기본만 알면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냥 아무나 갖다 키울 수는 없죠. 기본은 배워야 되잖아요. 누구든 기본은 배워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냐고요? 네, 보시면 압니다. 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최저가 판매합니다. 저희가 2주 연속 최저가 판매할 건데 아주 다양한 난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매하고 싶었던 기본 난초들도 있고 향이 나는 반다도 있고 원종 반다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꼭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